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8월 잭슨홀 미팅과 12월 FOMC 회의 때 이 시장의 피봇 기대감을 일축하는 듯한 발언은 없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 증시에 랠리가 찾아오는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뭐니 해도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브루킹스에서 있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아닙니까? 네, 어제의 그 방송에서 중국의 그 경제 봉쇄 조치 완화, 시진핑 퇴저 문제를 우리가 결론에 대형 호재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요. 어제 한국 증시가 코스피가 한 40포인트 정도 올라갔고 오늘은 또 경제 양국 중에 하나인 미국에서 사실 또 하나의 그 낭보가 와서 월가에서 보면 최선 오른 만큼은 특히 파월 의장의 발언 직후에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영화였죠. 타짜의 박철령의 묻고 더블러가 오늘은 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묻고 시청자분이랑 같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묻고 더블러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브루킹스 연구소죠. 그렇죠. 어제 자막을 고스란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자도 안 걸리고 그대로 자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파월의 연설은 크게 이렇게 월가에서 그 잭슨홀 미팅 때의 대반란, 11월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대반란, 이게 재현되는 게 아니냐. 또 많은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했고요. 사실 그때 두 차례 했다는 시장에서는 그 잭슨홀 미팅 전에는 피벗에 대한 기대감, 주가가 올랐었죠. 근데 잭슨홀 미팅 때 강한 매파 발언에 파월 의장의 얘기로 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다음에 11월 달에 FOMC의 발표문에서는 피벗 얘기했는데 고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역시 이것을 무산시켰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습니다는 이번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도 그런 것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인데요. 어제는 두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잭슨홀 미팅 당시와는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 78bp까지 41년 만에 최대폭으로 벌어졌다. 그렇죠. 오늘도 이제 파월 의장이 경기를 무너지지 않겠다 하는 입장과 동일하다. 경기 침체가 사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잭슨홀 미팅 당시에는 3개월 전에 미국 경기가 좋았다 하는 것이 파월 의장의 얘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시각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물가가 정점으로 갔다. CPI라든가 PPI라든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 대세를 파월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표해서 정정과 달리 느슨한 입장, 다시 말하면 강한 말파 발언은 이번에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로 보면 뭐 얘기해야 최고 금리가 좀 조금 높아야 한다. 이건 뭐 시장에서 예상됐던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시장에 읽히면서 우려했던 사항이 풀리다 보니까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향후에 연말과 관련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이 월가의 관심사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디에 방점을 둬야 되나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시장은 장 후반에 급등했지만 장 초반에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 전후로는 이 변동성이 좀 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보면 뭐 지옥에서 뭐 천당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그렇죠. 사실은 시장이 처음 시작할 무렵에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발표됐습니다. 예상원대로 우리 지금 경기가 일부에서는 경기 침체 이런 시각이 하더라도 사실 미국 경제 상황은 같은 분기에서 속보치 한 달 간격으로 잠정치 그다음에 최종치가 발표되는데요. 이게 상향 조정되는 모습일까 하향 조정되는 모습일까 가지고 경기를 파악하는 시각이 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한 달 전에 발표했던 3분기 성장률 속보치 2.6% 발표했죠. 이건 의미가 컸었죠. 왜냐하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1.6%, 2분기에는 마이너스 0.6%, 두 분기 연속 역성장을 탈피했다는 측면에서 한 가지 의미. 그다음에 이번에 잠정치는 2.9% 발표해서 한 달 전에 2.6%보다 0.3%포인트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괜찮죠. 거기다 하나 잭슨홀 악몽길이 있죠.
11월 FOMC 악몽 있는 상태에서 야 경기가 좋다. 그러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매파 발언이 또 이어지는 게 아니냐. 잭슨홀 쇼크가 이어지는 게 아니냐 해서 장 초반에 파월 의장의 발언 직전까지 다우존스 지수가 30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사실 미국의 그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 고려해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는 문제를 발언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급등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종으로 가장 낮은 선에 대비해서 마감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900포인트 넘게 더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우리가 그 하단에 나오는 자막 보면 한 600포인트 다우존스 지수가 올라간 거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700포인트네요. 그러면 저거 수정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최저치가 300포인트 떨어졌으니까 그걸 대비한 1000포인트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여기 이제 900포인트 이상인데 마감으로 하면 1000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천당과 지옥 얘기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월가에서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홍 앵커가 이제 우리 전세현 앵커랑 교체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주가가 20%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2%를 인하할 것이다 하는 얘기가 제레미 시겔 얘기였죠. 그것이 거의 한 달 전에 얘기해서 우리가 자막으로 그걸 얘기했는데요. 너무 가도지 않느냐. 그런 시각도 있었죠. 가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막으로 뽑는 거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오늘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다우존스 지수가 1000포인트가량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레미 시겔의 얘기가 그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부각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레미 시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12월에 0.5% 금리 인상하고 중단한다. 지금 이제 시각은 그런 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년도에는 금리가 내려서 2%로 지금의 기준금리가 상당 기준으로 4%고 4%입니다는 2%로 내려갈 것이다 하는 이런 쪽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최고 금리가 한 5% 정도 잡히다 보니까 지금 4%에서 1%니까 제레미 시겔의 시각대로 12월에 금리를 0.5% 올라면 4.5%거든요. 근데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1월 달에 0.25%, 그다음에 3월 달에 0.25%, 2월 달에 회의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고 금리가 3% 정도는 5%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이런 시나리오로 우리가 한국경제TV를 봤는데요. 사실 제레미 시겔은 4.5% 최고금리, 4%에서 0.5% 최고금리가 4.5% 멈추겠다. 내년에 2% 올라가겠다. 이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는 피벗에 대한 이렇게 기대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 미국의 주가가 15에서 20% 정도인데요. 이분은 누구냐? 와튼 스쿨의 교수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압니다. 자, 4분기에 우리 자막에 한국경제TV의 자막에 보면 많은 사람이 4분기에 증시 분기에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모 교수라는 사람이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4분기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11월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주가의 상승률이 29년 만에 최고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증시 분기라는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4분기 아니니까 또 1분기로 넘어갔어요. 1분기로 넘어갔는데 자, 와튼 스쿨의 미국의 월가에서 가장 시장과 이렇게 이론적으로 겸비한 와튼 스쿨의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년에 미국 주가가 20%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이렇게 제롬 파월의 이렇게 발언 이후에 미국의 주가가 한 1000포인트 정도 올해 일중에 대비해서 최저치에 대비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묻고 더불어가 이런 표현이 월가에서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이 12월 1일이죠. 지금 거리에 보면 이렇게 산타 이게 송이 많이 울리는데요. 피벗 이렇게 이제 우리 정영국 PD께서 보여주시죠. 저게 가장 밑에 낮은 점 대비해서는 지금 1000포인트 넘게 올라갔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벗에 의해서 12월 달에 산타 랠리가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서 저도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은데 사실 지난 11월 FOMC 회의 이후에 연준의 피벗을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쟁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느 정도 논란을 일축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일축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지루하게 피벗을 했느냐 안 했느냐 싸움이 됐었죠.
그게 발단이 됐던 것이 11월 3일에 끝난 FOMC 성명서죠. 발표문에는 분명히 피벗에서 시사했습니다. 근데 바로 가진 파월 의장은 뭐냐? 이 피벗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를 일축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FOMC 의사록이 3주에 발표되는 것이 확인되겠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피벗에 대해서 얘기가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었죠. 예. 근데 거기에 노골적으로 FOMC에 대해서 피벗을 시사했죠. 근데 이번 주 들어서 누가 있습니까? 이번 주 들어서 자막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뭐냐? 블러드 총재. 예. 뭐 어제 우리가 이현 캐스터가 전해주셨죠. 그다음에 윌리엄스 서열에 타는 이게 뭐냐? 또 강한 매파 발언을 했거든요. 예. 1라운드 때는 페드 회의 직후에 누구냐? 페드 회의의 발표문에 피벗 시선을 파월이 물어버렸고요. 그다음에 FOMC 의사록이 3주에 나왔는데 노골적으로 피벗을 시사했는데 저기 뭐냐? 정작 이렇게 FOMC 의사에서 강한 매파에 해당되는 사람은 블러드, 그다음에 윌리엄스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또 이렇게 한번 번복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오늘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 이것이 뭐냐? 만약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나왔으면 주가 모습이 어땠을까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논란이 되어 왔었던 월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오늘 파월 의장이 이렇게 금리 인상 속도에 강하게 반등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11월 초에 페드 회의, 그 다음에 FOMC 의사록 발표하고 나서의 이렇게 피벗에 대해서 시사하고 번복하고 이런 거니 일단락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일단락됐으면 이 의미를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12월 15일 날, 이달 15일 날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이 피벗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나온다 하는 것을, 그런 시사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파월의 발언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사실 파월이 지난 잭슨 홀 미팅과 또 11월 FOMC 회의에서 이 피벗과 관련해서는 좀 애매한 입장을 내놨는데, 지금 이번 오늘 연설에서는 왜 피벗을 좀 이렇게 논란을 일축시켰냐? 아무래도 그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올해 3월 달에 금리 인상한 배경이 뭡니까? 작년 11월 달에, 작년에 있잖아요. 예. 물가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못하고 진단 못하고 일시적으로 바꿔 키웠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뒤늦게 뭐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오로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냐? 사실 페드가 금리를 올려왔는데요. 그 명분이 되는 부분이 지금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볼커 모멘텀이죠. 볼커 모멘텀은 명분이 약화되면 급속히 뭐냐? 급속히 이렇게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게 이제 1980년도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볼커 의장이 취했던 볼커 모멘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명분이 약화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발표를 보여서 CPI를 보겠습니다. 어쨌든 6월에 9.1%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PPI 한번 보겠습니다. 3월 달에 11.7%, 요 PPI는 생산자 물가는 CPI보다 선행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3월 달에 11.7%로 해서 자, 7월 달에 9.8 한 달에 때려 가고 10월 달에 뭐냐 8.3% 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저 물가를 파악할 때 노이즈가 제거되느냐를 굉장히 강조해 드렸습니다. 전년도 월비는 예를 들어서 둔화됐는데 전월비는 이게 증가했다. 이게 노이즈다. 예. 그런데 이 노이즈 현상이 둔화됐다는 것은 추세적으로 자리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노이즈 현상이 제거되다 보니까 자, CPI도 둔화돼, PPI도 둔화돼. 자, 그러면 지금 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느냐 하는 것을 시청자분이 아마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 CPI를 볼 때 지금 뭐냐, 인플레 타겟팅선 2%에 비해서도 여전히 4배 가깝게 높습니다. 예. 근데요, 지금의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내년 9월 달에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 점을 강조해서 보는 겁니다. 이 통화정책이란 그렇거든요. 지금 금리 인상 속도는 저 수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자, 지금 취하는 정책은 9개월 후에 미개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추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저 추세대로 간다면 자, 그때 당시에는 내년 9월에 가면 물가가 인플레 타겟선에 근접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 써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통화정책의 저 추세대로 해서 저거를 하지 않고 지금의 수준에서 7.7%가 높기 때문에
이번에도 강한 매파로 오면 경기가 거꾸로지는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통화 정책의 시차를 좀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가장 반가웠던 것은 예. 또 유럽도 지금 EMPS가 전해졌습니다. 물가가 잡혔죠. 예, 그렇죠. 중국은 뭐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 1.3%에서 10월에 디플레를 우려할 정도로 아주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 인플레가 정점을 지나고 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사실 그동안 금리 인상의 가장 오로지 핑계가 물가를 잡겠다 하는데 이게 잡히니까 결국 볼코 모멘트의 명분이 약화되는 상태에서 9개월의 물가는 자 인플레 타깃을 근접한다. 지금은 조절해야죠. 다른 문제를 생각해야죠. 예.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속도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지난 10월에 PPI 상승률이 발표됐을 때 이게 크게 둔화된 것을 두고 디스플레이션 우려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해 주셨죠. 네. 오늘 그 파월 의장이 다른 문제, 경기 둔화 문제에서 방치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도 이렇게 아마 서상영 본부장이 요약할 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10월달 PPI가 둔화된 문제에 대해서 디스인플레 문제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각도에서 10월에 월가의 컨센서스보다 낮았습니다. 이거는 뭐냐? 예상치보다 물가가 낮을 때는 증시 입장에서는 서프라이즈가 되죠. 예. 주가는 올라가게 되는 그렇죠. 얘기죠. 그래서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을 때는 이것은 뭐냐? 증시 입장에서는 인플레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쓰는데 PPI는 생산자 물가거든요. 기업이 생산할 때와 관련된 물가거든요. 이게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된다. 그래서 디스인플레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PI보다 P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때는 주가에 미치는 정도가 적습니다는 경기 침체 우려가 되면 바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면 9월 달에 페드의 전망 보면 페드 인사의 매파 발언과 자기네들이 페브스 모델 페드 플러스 USA 거시경제 모델 TV에서 나오는 경제 전망과는 서로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당신네들은 강한 매파하지만 정작 매크로 팀에서 나오는 페드의 매크로 팀에서 나오는 미국의 그 경제 성장률을 보면 자 올해는 1.5% 디플레 갭, 인플레 갭이 아니라 디플레 갭이 발생합니다. 예, 그렇죠. 내년도에는 마이너스 0.5%의 디플레 갭이 발생합니다. 본인들은 인플레 매파하지만 정작 뭐냐? 페드의 통화 정책의 근간이 되는 사실 포브스에서 보면 계속해서 디플레를 우려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잡히다 보니까 다른 쪽에 페드 입장에서는 다른 쪽의 정책 목표도 감안해야 된다. 경기 침체 문제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사실 뭐냐 오늘 금리 인상 속도에 명시적으로 얘기했던 근거가 되는데요. 자 그런 각도에서 이번이 이제 4분기에 예. 12월 회의가 4분기의 마지막 이렇게 그 회의이기 때문에 경제 전망도 발표하고 닷프로트 점도표도 발표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12월의 연준 전망이 9월의 연준 전망보다 어떻게 됐을까 하는 측면이 사실 월가 입장에서는 또 다른 관심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 여지가 줄어든 것도 사실 파월 의장이 입장을 돌린 가장 큰 요인 아닙니까? 이 요인도 파월 의장이 보다 통화 정책이 더 요구된다. 더 청구된다 하는 정책적인 측면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요. 1년 전이죠. 사실 오늘 이 주제 가지고 좀 얘기했는데요. 예. 내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환율 전쟁,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전과 다른 사실 예. 미국이 인플레를 수출하는 강달러 정책 이런 것이 맞은 지 1년이 됐습니다. 평가해보는 때인데요. 오늘 파월 의장의 브룩스 발언이 워낙 큰 거기 때문에 그렇죠. 긴급으로 방송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1년 됐습니다. 인플레 수출하기 위해서 소위 앨런 독트린이 하는 미국의 인플레 수출의 강달러 유도 정책이 지금 1년 됐습니다는 지금 뭐냐 평가절상도 다른 나라의 긍린 궁표 정책이다. 미국이 강달러 유지하면 한국 같은 건 원화가 약세돼서 수입물가 상승해서 우리 국민들은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그냥 안아야 된다. 우리 국민들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리 인상 발언은 금리에 대한 발언은 이때 하는 겁니다. 이때 하는 겁니다. 한 기자의 발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을 위해서 발언을 해야죠.
국민을 위해서 발언해야죠.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게 우리나라 문제냐? 전 세계 똑같은 문제다. 예. 그래서 지금은 미국의 인플레를 방지한 강달러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는 분위기다. 자, 미국의 물가가 높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인플레를 수축해서 강달러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은 안 되는 겁니다.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중간 선거에서 예.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의장도 존 메카시 트럼프 키즈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그동안은 미국이 페드가 갤로핑으로 금리를 올려왔는데요. 빨리 올라가다면 시청자분도 빨리 금리를 올라가면 돈이 있다 하더라도 움켜쥐죠. 국제시장의 돈 가문 현상, 경색 현상이죠. 그거를 페드가 미 재무부가 바이백으로 돈 풀어줬던 거죠. 예. 근데 그게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니까 브레이크를 걸리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기 살리기 위해서는 페드가 이제 자, 당신네들 물가만 잡기 위해서 국제시장의 경색을 현상을 하는데 그 공화당의 반대를 풀지 못한 상태에서 페드가 뭐냐 경기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는 인플레만 잡기 위해서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 경색 풀어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면 움켜쥐는 현상, 현금 보유 현상이 퇴장된 통화 디소딩 나오면서 자금 경색도 풀겠죠. 풀겠죠. 그런 걸 감안해서 이번에 뭐냐 파월 의장, 팔 의장, 오늘 쿠 기사 정책적으로 가장 이렇게 민감한 사람이 쿠 기사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쿠 기사도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 하는 입장도 같이 백업을 시켰죠. 그런 것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올해 마지막 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피벗을 수용해서 사실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상태의 관심은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했다, 피벗이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그럼 어느 쪽으로 이걸 피벗을 자 통화 정책의 방향을 조절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그게 관심이 되겠죠. 아마. 예. 근데 많은 사람이 이제 피벗이다 하면 홍익호도 피벗 얘기하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 예,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통화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일단 많이 시청자분이 아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한다 측면에서는 12월 달에 이제는 0.75%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겠죠. 예, 그렇죠. 0.5%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월 달은 0.25%, 3월 달에 0.2에서 최고금리를 사실은 5%로 마주가는 제라미 세계는 12월 달에 0.5%를 올리고 그 위에 중단, 내년에 2%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런 시나리오 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에 이렇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시장의 돈가무 현상이거든요. 이걸 푸는 것이 좋습니다. 예. 우리가 금리를 변경하는 것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체감적으로 와닿는 데는 시간을 걸어요. 그게 프리엠프티브의 통화 정책이 시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동감의 현상은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겁니다. 강원도의 레고운드 문제 때문에 지사가 잘못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뭐냐 동감 현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책에 반발해서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뭐냐 스텝이라든가 뭔가 본인 자신 능력이 없으면 스텝이라든가 뭔가 해서 금융시장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죠. 그 발언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정책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그 모든 과거의 강원도지사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냐 국민의힘에 대해서 반복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큼 피해를 미쳤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돈을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QT를 중단하거나 그다음에 QT 규모를 축소시키는 이런 쪽도 한 방안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번디 머니티제이션 부채 화폐 방안에서 자 적자 부채를 발행하면 페드가 뭐냐 사주는 겁니다. 페드가 사주는 겁니다. 이건 좀 미국에선 독립성 문제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또 한 가지 나올 수 있는 피봇의 수단으로 그래서 QT 규모를 축소하는 것과 함께 인플레 타겟팅을 자 올해 8월 달에 잭슨 홀 미팅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인플레 타겟팅 선을 좀 상향 조정하지 않냐. 그럼 뭐냐? 지금 2%죠? 4%로 모면 4%까지 내리면 지금 7.7%에서 통화정책 시작하면 지금 상태라도 금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수단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시청자의 눈에 익은 부분이 바로 0.5%, 0.5%에서 이 자체만 하더라도 이 상황도 상당히 많은 증시의 위험자산, 즉 주식에 대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제 어제였었죠. 시진핑 주석의 퇴진 가능성을 두고 이게 호재냐 악재냐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지금 어떻게 보니까 이 양대 대국에서 중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호재가 터졌습니다. 네, 어제 방송 말부리에 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형 호재냐 대형 악재냐 할 때 저보다 홍 앵커가 가감하신 것 같아요. 저도 물론 호재가 될 것이다 했는데 홍 앵커 입장에서 그러면 결론이 내렸네요. 대형 호재가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지 않습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가 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요건대도 40포인트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국면을 보였는데요. 자, 어제 뭐냐? 중국에서 보면 시진핑 이렇게 시위대 문제에서 권력 타협 문제가 얘기했습니다. 권력 야합 문제가 아니냐. 경제 봉쇄 조치 그렇게 강화하다가 좀 시그널에서 풀려준 것은 결국 뭐냐. 절대 군주는 남이 이렇게 탁 저항하면 자기의 정권을 지키기 위한 그 야욕 때문에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경제 조치가 많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 앞으로 재봉쇄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중국도 경제 재봉쇄 풀어. 미국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해. 모처럼 미국과 중국의 양대 국가에서 증시에서 낭보, 경제 낭보가 전해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묻고 더불어가 이런 얘기하는데요. 너무 묻고 더불어 하실 필요가 없고요. 항상 경제대로 지금도 불안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자기가 세운 목표 수익률이 되면 그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차익은 실현해달라 하는 그 방식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호재가 많은 때일수록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